알파벳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괜찮은 시그널을 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실적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AI를 증명하듯 했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시장 예상보다 웃도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매출 잘 보게 되는데 이쪽에서 매출이 그래도 1년 사이에 82%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35.6%를 기록하면서 AI 수요가 꽤 탄탄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5,140억 달러만큼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실적은 어느 정도 잘 나올 거라고 시장은 예상했고 자본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앞으로 뭐 알파벳이나 빅테크나 그리고 우리 시장을 가르는 가늠자 역할을 할 거라고 봤고 사실상 올해도 중요한데 내년에 이 자본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했었죠. 이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 가이던스는 역시 상향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수치고요. 이만큼 올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내년이었습니다. 2027년도 캐펙스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늘어난 수치를 제시할 것인가였는데 일단 힌트는 좋습니다. 내년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늘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하나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제도 마켓나우 2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지만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 내년에 캐펙스를 많이 늘리게 되면 구글 자체적으로는 비용 조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담감은 갖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 모습 오늘 장 초반에 보이는 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투자를 꽤 늘릴 것이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줬고 역시나 이제 외부 인프라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금을 더 많이 쓰겠죠. 자본을 클라우드 그 영업 마진은 좀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자본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영업 잉여 현금 흐름도 단기적으로 일단 부담은 가질 수가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자본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리스크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또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향후 자본 지출을 늘린다는 거는 AI 수요가 그만큼 높은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오늘 시장을 들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든든한 배경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간에 걸해서 3%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메타나 아마존이 시간에 걸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지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반대되는 구조적인 그 배경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외 이제 증권사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라클에서 5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앞으로 합산 지출이 1조 1,0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63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메모리 수요가 엄청 늘어가겠네라는 걸 하나 또 던져주는 메시지였으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긍정적인 훈풍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AI를 증명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수치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는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수요가 좀 막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월간 사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자 그런 데이터도 좀 나왔습니다. AI 투자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전보다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 수익화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 향후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노플라블럼이다. 그래서 알파벳은 결국 AI를 증명했네라는 게 오늘 시장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구글 AI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60만 원 흔들지 않고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앞서서 이제 구글도 내년 캐펙스를 늘린다라는 것에서 봤을 때
때 과잉 투자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AI 시대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는 과소 투자하는 게 더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 3년간 AI 투자가 지속되겠다라는 힌트를 마음속에 그리고 시장 속에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구글이 앞으로도 AI 인프라 선점에서 굉장히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 외부 데이터 센터 사업자에게 임대료까지 보증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차세대 칩 개발, 뭐 TPU 개발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칩 조달, 자체 칩 조달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하드웨어에 장착할 수 있는 차세대 서버 칩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하면서 TPU도 동시에 이렇게 자체 칩을 조달하는 비중을 높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구글이 우리가 왜 AI 시대에 꼭 이 지표를 봐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구글만으로 봤을 때 미국 빅테크들이 AI 투자하는 비중에서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거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구글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메모리 공급 1위 역할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나눠서 보면은 서버 메모리는 50%, 그리고 고부가 가치 메모리인 HBM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생태계에, 그러니까 구글의 AI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겠죠. 어쨌든 알파벳에서 내년에 캐펙스 투자 크게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 때문에 삼성전자 최대의 수혜주다 생태계 안에서 60만 원 흔들지 않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스토리텔링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많이 이제 꺾인 흐름들에서 저평가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주가가 정상까지 제자리 과정을 잘 거쳐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알파벳 실적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걸 보면은 AI 인프라 성장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최근에 많이 떨어진 뭐 MLCC 관련주나 패키징 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츰 밸류 정상화 과정을 가져갈 텐데 그럼 지금 떨어진 이 주가의 흐름들 밸류 매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핵심 펀더멘털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7월 말 정도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납니다. 그럼 이걸 확인한 이후에 반등에 더한 여력을 더 생길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전기, 전자, 그 소부장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MLCC와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호황이 최소입니다. 28년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공급, 이게 이제 반도체와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팔아도 판매 실적이 높을 수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역시나 그거는 이걸 만들어내는 기업은 공급자 우위 경쟁력이 있음과 더불어서 공객과 공동 투자, 이건 뭐냐면 이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고객들이 일부 뭐 지원을 해주고 빚부담을 줄여주고 이러면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같이 구축해낸 데에 대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공급자 우위의 결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MLCC 패키징 기판하면 당연히 두 가지 종목이 떠오르실 텐데 삼성전기와 LG 이노테 오늘 반등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그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 여분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40% 각각 57% 떨어지는 급락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그러나 급락을 했지만 현재 밸류 매력이 훨씬 더 생겼기 때문에 여전히 탑픽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빅테크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안정적인 실적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다 치면 실적 추정치 예상되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매긴 게 더 가까운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장이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매수 기회이다. 이런 전략이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2년간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SK 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이슈가 있는데 최근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SK 차이나를 팔아서 AI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SK 차이나는 SK 그룹의 뭐 중국 그룹 사업을 하는 곳인데, 물류, 뭐 벤처 투자, 뭐 부동산 이런 그런 사업을 이제 맡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SK 차이나를 20% 정도 지분을 매각하면서 9천억 원 정도 수령을 하거든요. 이 금액을 어디서 쓰느냐?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AI 성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얘기인즉슨 핵심 자산 말고 비핵심 자산을 줄이면서 그 판 돈으로 더 될 수 있는 성장 동력에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이었죠. 한 6월 말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호남 쪽 반도체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입니다. 이거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호남권입니다. 호남권만 봐도 전력 수요에 대한 그 급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크게 날 가능성이 있는데, 4개의 그러니까 4개의 공장만 하더라도 선왕권 전략 소비의 이 70에서 80%를 쓴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머니 무브에 대한 투자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을 굳이 꼽는 이유는 이 JP모건에서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그룹 이런 부분이 AI 풀스택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스 발전 생각해보면 SK ENS가 있습니다. 그리고 ESS 배터리 하면 SK 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SMR 하면 테라파워 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SK 그룹, SK 이노베이션은 AI 풀스택을 보유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아마 해외 증권사에서도 파악을 했듯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시장 예상치가 1조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웃돌면서 1조 8천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순이익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갈 건데, ROE 같은 경우에도 9년 내에 그래도 최고치 기록할 가능성, 한 11% 도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AI 풀스택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와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 베트남과도 AI 데이터 센터 개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 요거가 한국형 AI 풀스택의 첫 해외 진출이어서 사실상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엠무브 SKT와 협력해서 액체 냉각 기술을 배치함과 동시에 SK 온, 앞서서 말씀드렸죠. ESS 공급 가능성도 높아서 AI 에너지 시대의 그 풀스택에 대한 이미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징 모멘텀이 더 확장되면서 기업 가치 밸류가 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주목을 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 JP모건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한온 시스템도 언급이 됐는데요. 김용민 유한타증권 연구원이 SK 한온 시스템의 목표 주가를 소폭 올려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입니다. 네, 2차 전지 밸류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뭐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온 시스템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폭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목표 주가의 상향폭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4,200원에서 4,300원으로 아주 소폭 올랐지만, 이 투자 의견 자체를 중립에서 이제 바이 매수 의견으로 상향을 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기존의 중립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이 회사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경우에는 이 하반기 이익률 성장에 대한 베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주된 의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물품 중에 고수익성으로 인식되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2세대 전기차 플랫폼, 여기에서 나오는 열관리 시스템의 매출 비중이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가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사적인 OP 마진 자체가 향후에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실적 개선세로 인해서 영업이익 개선폭이 점점 더, 그러니까 기존 예상치보다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봐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과 하반기 한온 시스템의 모멘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2분기에 대해서 후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 먼저 1분기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왔는데 2분기에는 지금 첫 번째로는 영업일수가 확대가 됐고, 그리고 외화가 여전히 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의 전기차 판매량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전기차의 구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OP 마진의 개선이 원가 절감을 조금만 뭐 잘 유지했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분기 대비 2분기에 영업이익의 개선폭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면은 하반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선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물음표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그리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올해 3월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고, 심지어 최근에는 다시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온 시스템 이 회사의 이 전기차 열관리 부품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메르세데스나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납품하는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의 매출 기여도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 지금까지 한원 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었던 뭐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버행, 풋옵션 관련 오버행이든 혹은 뭐 재무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 그러한 하반기 성장에 대한 전망이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그걸 보장하는 게 애초에 이번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다는 전제겠죠. 이 일련의 것들이 하나 만족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높은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도 있음과 더불어서 주가 매력, 주가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많이 빠진 데 따른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종목도 옥석가리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머니코드에서는 잘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래간만에 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KB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 좀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기존 대비해서는 10% 마이너스를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느낌이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 미국 원전 수주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좀 고꾸라진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WACC라고 해서 평균 자본 조달 비용인데 이게 또 올라간 그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어쨌든 이제 원전 기자재 발주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연되면서 주가가 추락했는데,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을 비롯해서 이 건설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예산이 이제 병목 현상이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지연이 되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건설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지연이 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티도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 쪽에서 최대 175억 달러를 지원해서라도 원전 기자재를 조달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막이는 구실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미국 원전 수주에 따른 기자재 조달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원전에 대한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주 제작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주가 축을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은 가스 터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터빈의 수요가 있는 거죠. 온사이트 발전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이 수주에 대한 공백이 있어도 가스 터빈이 메워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심축은 하나의 가스 터빈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분기는 이제 목표 주가 떨어뜨린 이유도 있겠죠. 컨센을 약간 하회에서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기대감 때문에 신규 원전 수주는 내년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통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증권에서 통신주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 통신주의 대세 상승, 그리고 무서운 2차 상승이 어쩌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요. 굉장히 초대형 이벤트가 발생을 했거든요. 어퍼 C 밴드라고 해서 이걸 이제 그 주파수를 써놨는데 새로운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이 경매 여부 결정이 곧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근데 내년 초 주파수 경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얼마나 초대형 이벤트냐면 2021년에서 2022년급 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매가 같은 경우에는 현지로 봤을 때 50에서 10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새로운 주파수고 지금 주파수를 얻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초대형 이벤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버라이즌, AT&T, 스페이스X의 기업도 참여할 가능성,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초대형 이벤트이고요.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은 앞으로 4년간 800MHz 주파수 할당 예정,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간파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AI 랜이나 AI를 이제 연결하면서 통신에도 교통망을 확 넓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랜과 피지컬 AI에 대한 그 상당히 수혜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5G 전면적인 도입 그리고 6G까지 투자에 대한 그런 확산 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피지컬 AI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 섹터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바 무서운 2차 상승 진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6월 무선 통신 장비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0% 떨어졌는데 이유는 이제 코스타 자금 마른 것도 그렇고 광통신 관련주가 못 가는 흐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것도 역시 억울하게 좀 눌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통신 장비주는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이슈 굉장히 초대형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경매에 참여하고 투자 발표하면서 벤더 선정하고 그럼 전반적으로 수주하고 매출 나는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호재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통신 장비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선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더라도 2028년 초까지 상승은 지속할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하나증권에서는 강력하게 어떠한 그 통신 장비주에 대한 통신 섹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8월 이후에 2차 랠리 기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수혜주는 KMW, RFHIC, HFR 그래서 적극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서운 2차 상승 예감이 된다고 하니까 관련주로 언급된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는 일회성으로 좀 비용이 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다시금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중대형 모바일 OLED의 경쟁력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고객 사이에서 스마트폰 전략적으로 모델을 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대형 OLED 감가상각비도 떨어지면서 폴더블 출신 이후 이제 새로운 전략 모델이겠던 긍정적인 그런 턴 어라운드가 3분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서 2분기 너무 놀라지 말고 3분기 바라보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전략을 세워라라는 부분이었으니까 대신증권이 바라보는 시각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무역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막을 수 없는 성장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는데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소비 경기에 대해서 영향이 제한적인 고객사 덕분이다라는 게 큰 축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이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봤고 아크트리틱 같은 경우에도 매출 성장이 10%로 OEM 매출 성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회사 이제 스캇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가 폭이 좀 줍니다. 영업 적자가 주니까 이익에 좀 기여하는 그런 자회사가 이제 되고 있고요. 워낙 약세 수혜도 일부 받아가면서 순이익까지 환 효과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유일한 의류 OEM사라고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 앞으로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11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이유 이쪽에서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업무역까지 살펴봤습니다.